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4일 체육주의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친일파 청산, 적폐 청산, 부정비리 청산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취급해서 친일파 청산을 대표적으로 해서 잠깐 두 가지는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해방후로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어떤 시민단체 비슷한 단체에서 친일파 청산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사실 그게 완전히 먹혀들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친일파들보다 더 비열하고 교활한 친일파 청산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한동안 이제 법석을 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전 언론사로도 다 발송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진보 신문으로 아주 숨겨진 신문으로 유명한 내외신문에서도 당시에 전문을 그대로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었어요. 장기표 씨한테도 전화가 가지고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40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40의 나이에 이럴 만한 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묻더라고요. 또 구미에서 또 인천에서 또 이제 해서 뭐 여기저기 전화 와가지고 이 글을 자기들이 복사해서 배포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했죠. 나는 그때 당시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전 국민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반성하고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구나 한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공격도 받아보질 않았고 공론화된 어떤 그런 분위기도 되지를 못했고 그냥 무의로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책에다 내가 그 내용을 수록을 했는데 오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일본 친일파 그러면 아주 머리털이 쭈삣 설 정도로 거부 반응, 이렇게 심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친일 청산을 못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나라를 빼앗았고 나쁜 놈들이고 계속 일본 사람들을 주어로 삼아서 우리가 그에 의해서 우리는 당한 사람이고 사과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보상해야 되고 등등 계속 일본 사람들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친일청산이네 친일파 청산이네를 주장할 자격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왜 우리가 주어로 바뀌어야죠. 우리는 왜 당했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허약했는가? 우리 조정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다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 백성들은 주로 하루 종일, 1년 내내 또는 일평생 조상 대대로 무슨 생각들로 살아왔는가? 그게 결국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가? 후대에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모두가 더 이제 나아지는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너무 허약했고 또 그것을 반성하지 않았고 그걸 거꾸로 이제 원망 비난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주어로 역사, 세계, 문화, 우리 관행들 또 자유민주주의 전부 손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던 독립투사들은 인연관계가 맺어져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목숨을 내던지고 일본한테 저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정신과는 정반대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누군가를 상대로 친일파 청산 해가지고 적대의식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비난, 공격, 잡아 가두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친일파 청산이라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졌던 마음을 가진 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우리가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하고 악랄하다고 표현을 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그렇게 더럽게 돼버린 것도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은 5년 안에 피비린내는 법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역사가 전쟁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인류사를 통틀어서 중국 한나라가 전 세계에서 싸운 전쟁보다 훨씬 더 횟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피비린내는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못이 생기면은 그걸 껴안고 반성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해서 더 나은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젊은 사람들이 온통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회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처절한 역사를 겪었던 상황에서 반성 한번 해보자 말 없이, 원인분석 한번 해본 것 없이 곧바로 친일파 청산론자들 해갖고 사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정서, 국민의식을 과거 시대로 전락시키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먹혀들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뒤돌아봤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후손들이 그것을 제대로 껴안고 해결했느냐, 반성했느냐, 여기에서 그 다음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그걸 빌미로 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싸우고 칼자루 쥐고 휘두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혼자 20년을 이런 문제를 껴안고 고민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 이렇고 있는데, 만일에 이게 이제 나 죽은 후로 새롭게 대한민국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빛을 본다 해보게요. 그러면 그때 우리 후손들이 그때 당시 무엇을 잘못했니, 니 때문에 안 됐니, 너가 문제였니 하고 칼질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눈에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왜? 이 수십 년을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계몽하고 해왔는데 전혀 안 먹겠잖아요.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지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잘잘못을 따질 자격이 있습니까? 반성해야지. 당시에 독립투사들 목숨을 걸었을 때 그러지 못했던 대다수에 대해서 독립투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다 깝깝한 사람들이지. 친일파하면 어쩌고 모른 척하는 외면하고 산 사람은 어떻고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에서 폭력을 누가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얻어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얻어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두드러 팬 사람이나 뗀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나 두드러 패라고 종용했던 사람이나 외면한 사회의 어떤 국민들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거지. 세부세한 것, 소소한 것을 따지고 그런 것 갖고 잘잘못을 가리고 그러면은 더 비열해진, 더 야비한 사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일 현명한 지도자였다면은 준비해 놓은 일들, 또 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게 수두룩하게 산정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엉망이었으면 과거 해결을 해야죠. 껴안고 친노 세력들, 또 노무현 재단 그 종사자들, 관련자들, 후원자들 전부 진짜 정신 차려서 드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과거 잘못된 사건 하나 붙들고 비난하고 우리 역사가 그것만 친일파 청산만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엉망이었죠. 그러면 그걸 다 껴안고 승화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걸로 해서 분위기, 사회를,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인데 또다시 현 정권이 또 이런 지랄들을 떨고 있어요. 이런 비열한 야비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난 지성인 아닙니다. 지랄이라고 해도 이놈저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그때 당시 시대로 돌아갔다 해보게요. 또 여러분이 돌아갔다 해보게요. 양반들한테 뒤지게 당했어요. 반 죽도록 얻어맞고
아주 있는 거 빼앗기고 완전히 아주 초죽음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안장쳐주면서 네가 한번 우리 위해서 협조해 주라고 하고 했으면은 아니 밥도 주지 그 배고프던 시절에 먹을 거 해결되지. 했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어. 내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군대 가기 싫었어. 나 군대 안 간 사람들 욕하잖아요. 물론 불법 탈법으로 해서 사기로 면제 받아버렸을 때는 비난받아야죠. 비난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 대상이었다니까요. 나도 가기 싫었어요. 힘있고 권력이 있었으면 빠졌을란가도 몰라요. 그런 군대 문화, 그런 엉망진창인 사회 문화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는 안 하고 그 단순한 사건만 고 개인 탓만 계속 하고 면제받았니 뭐니 하고 비난하고 하면 됩니까? 근다고 해서 지금 뭐 잘못돼갖고 문제 있는 우리 박원순 씨 아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그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까 철저히 가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런 역사를 갖고 이런 인간미를 갖고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독립군 하면은 진짜 목숨 내던 사람도 있고 군자금을 대준 사람도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나머지는 봐보세요. 일본에 협조한 사람, 일본에서 학교 다닌 사람, 일본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 군대 끌려갔던 사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성씨 개명한 사람, 또 일본에서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한 사람, 전부 나머지는 진정한 독립군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훨씬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진정한 독립군이어야만 꼭 했는가 한 것은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놔두고, 친일파 청산하자고 죽게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자격이 있었는가 보게요. 해방된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 후손들 가장 잃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애기들만 또 아내자들만 계속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 아주 다 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금 친일파 청산 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도와줬는가요? 자녀들 직장이라도 잡아주고 보조 해줬는가요?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친일파 청산이라고 칼을 들었다고요. 이 자격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놈을 들었다면 그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야비한 놈이고. 그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도 진짜 친일파들이 친일파 노릇을 한 거예요. 왜? 시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대로 지가 할 수 있는 짓거리, 자나간 짓거리 얼마든지 했기 때문에 그놈이 바로 친일파라. 그놈들이. 맞지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어차피 살았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청소년들도 생각 어떤 게 양심적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그래서 당시에 친일파가 됐든 뭐 독립군이 됐든 받아놓은 밥상이었어요. 왜냐? 악랄하게 탄압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철학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있었습니까? 목구멍에 풀칠하면 땡이었지. 그리고 뭐 감투라도 하나 쥐고 휘두르면 땡이지. 그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라 망해보세요. 별일이 다 안 생깁니까? 지금 북한에서 보세요. 별일이 다 있잖아요. 70년, 100년 후에 김일성이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김일성 청산, 김정은 청산, 김정일 청산하고 싸우면 서로 잡아 죽이면 되겠어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쭉 살아가다가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비열한 놈들, 교활한 놈들, 아주 악랄한 놈들이죠.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역사가 좋아졌을 것 같으면 중국 맨 칼부림하고 서로 보복하고 했으니까 나쁜 놈들 다 잡아 죽였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면은 지금 아주 천상의 나라가 돼 있어야지. 나쁜 놈들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옳고 바른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른 사회로 적극적으로 못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나쁜 놈들 탓하게 돼 있어요.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한테 속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어리석은 대중이에요. 5천년 역사 내내 그런 수준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도 친일파 청산도 다 망가진 나라에서 생겨난 현상들이었고 그걸 우리끼리 껴안아야지 비난하고 반성하고 선토하고 쳐 죽이고 뭐 난리치고 친일 청산을 하다가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결격 요소들이 뭐가 생겼는가? 나라 원래 엉망인데다가 또 일본에 나라 뺏긴 데에서 생기는 또 문제, 이런 점들을 다 껴안아갖고 이걸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가두든 재산을 몰수하든 이제 2차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할 것은 반드시 과거 사건은 이미 지나가 본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 갖고 돈이 죽이고 서로 비난하고 하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껴안아야 되는 거. 이 과정이 친일 청산도 되고 진짜 친일파 청산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런 쓰레기들한테 오염돼 가지고 거기에 동조해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일본을 위하고 뭐 찬양하고 할 건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라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피차 엉망이었던 과거를 가지고 서로 원인 분석해서 반성하지 않고, 반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지 않고 우리끼리 비난하고 죽인다, 또 잡아가둔다,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그런 식으로 5천 역사에는 싸움만 하고 원한에 칼부림만 휘두른 것이 우리 무협지 수준의, 무협영화 수준의 중국이다.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남북전쟁 일으키고 별 전쟁을 다 겪어도 결국에는 그 상황을 껴안았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껴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노력하고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또 당시에 친일 행위는 조정이 허약하고 조정이 백성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또 춥고 배고팠기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었다. 적극적인 독립투사들, 군자금을 대주고 목숨 걸고 실제로 일본과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극적인 친일파에 속했을 수도 있다. 독립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극적인 친일파일 수도 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 80년 동안, 100년 동안 친일 청산이든 친일파 청산이든 제대로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항상 일본을 주어로 내세웠던 것은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된다. 일본이 잘못했네. 일본이 사죄해야 되니 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화내고 열받고 항의하고 하는 거 보상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이라고 칼자루를 죽여들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고 끌려가면 대한민국은 영영 변화도 반성도 분석도 불가능하다. 자, 부정비리 청산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방향,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사회가 눈에 훤히 그려지도록 제시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잘못됐다는 내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는 내용, 또 그런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각 분야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당연히 그걸 없애자 하고 수치스럽다 우리가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부패 청산하면은 꼭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갖고 누군가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잠시 그런 그럴듯한 의미들을 끼워넣은 것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평등이네, 공정이네, 정의네, 평화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주도권 잡기 위해서나 또 누군가 자기 정적을 경쟁 상대를 허물어 내리기 위해서나 이런 못된 비열한 짓을 다 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개념을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는데 그냥 갖다가 의미로만 좋으니까 갖다 붙여놓고 수준에 안 맞는 것을 계몽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시행하면서
거기에 거긋난 사람들은 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 이런 비열한 논리가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로 또 합리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사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현대사 내내 터덕거리면서 악순환에 겪고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원래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김대중의 생애를 통해서 반성해야 될 민족성과 문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